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당정 간 사전 조율한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미성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의혹을 받던 배우 조진웅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 생활을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의 승자와 한 주에 편성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마저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일방 통행을 지적한 겁니다.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다는 논란 속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당내 강경파의 사법개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스센터는 표선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를 믿는다고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이 발언 당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위헌 논란은 커지는 상황. 대통령실은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안이 당정 간 사전 조율된 것과 다르다며 조율 사항이 법사위에서 어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게끔 하자고 이미 조율했는데도 법사위 과정에서 틀어졌다는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일방적인 개혁 강행에 대한 불쾌감도 감지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의 추가 우려 등은 전달하지 않고 법안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모레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날 거라 경고한 겁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을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민지숙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여당과 보조를 맞춰왔던 조국 혁신당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모든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위헌 제청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전공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의 법안 추진 속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심 판결을 보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강경파의 성급한 속도전이 위헌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당 안팎의 우려에 민주당은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을 수정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위헌 여지가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 나가고 향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과 범여권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을 곧바로 올려 연내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공세를 막겠다는 국민의힘에선 예상치 못한 성비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그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제명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던 만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 대변인이자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인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같은 당 소속 지역 구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한 주점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0일 A씨를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선 지난 9월 A씨는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당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윤리위는 지난달 두 사람을 불러 대면 조사를 했지만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경찰 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만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비서관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당 관계자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당의 공격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지만 당의 선제적 처분도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치고 다시 청와대로 이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직원들이 새 보금자리로 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내 모든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이삿짐을 옮기는 분주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설치된 이사용 사다리로 대통령실 살림살이들이 들어갑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대통령실을 맞을 준비로 청와대 주변은 어느 때보다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새롭게 주목받은 러닝 및 산책 코스인데요. 다음 주부터 대통령실 인력들이 청와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일부 구간은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대통령실 인력을 다시 손님으로 맞게 돼 기대가 큽니다. 많은 이제 인력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소비성이 있죠. 반면 주민들은 자칫 시위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일 불편해. 대모면 옛날하고 틀려서 이 지금은 말이야 길거리를 다 틀어막고 오잖아. 대통령실을 떠나보내는 용산 지역에서도 상인과 주민들의 처지가 엇갈렸습니다.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해요. 눈물 날라요. 가니까 너무 좋아요. 불편하게 안 좋았어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어느덧 3대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엔 검찰 수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현주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안건섭 특별검사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짧은 소감만 밝힌 뒤 취재진 질문을 피해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돈다발과 함께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입니다. 지휘부의 지시로 띠지를 일부러 버렸다, 실수였다, 경위를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관봉권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굳이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불거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윗선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부장 모르게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중 검사는 특검 수사 개시 직후 문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문 부장검사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쿠팡 사건 처리를 왜곡할 동기가 없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 등 수사 인력 확보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상설특검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쿠팡으로선 당장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논란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원 탈퇴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가 준 쿠팡. 최근 번거로운 회원 탈퇴 절차까지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년층의 이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을 이용한 60대 이상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 가운데 10%가 넘는 20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한다고 답한 60대 이상 소비자는 36%에 그쳤습니다. 불안하죠. 가입할 때나 탈퇴할 때나 모든 문제를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탈퇴할 때는 어렵게 해준다면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이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쿠팡 측에서 탈퇴를 원하시는 고객이 홈페이지 상에서 탈퇴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보보호 인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연예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10대 학창 시절 중범죄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된 배우 조진웅 씨가 조금 전 배우 생활을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범죄 의혹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미성년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인정하며 조금 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 씨는 소속사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미성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것. 소위 일진무리에 속해 차량을 훔치고 훔친 차 안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해 결국 소년원 생활을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씨는 결국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기된 의혹 중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회적 활동까지 활발히 해왔던 만큼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과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경찰에 입건된 방송인 박나래 씨는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을 횡령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술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 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술잔을 던져 다치게 하거나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지시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어제 국민신문고 고발을 접수하고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다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존칭을 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사다 주세요.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박 씨에게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는데 박 씨 측은 전 매니저와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박 씨 측은 전 매니저 2명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박 씨가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 씨가 사적 장소에서 비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투여받았다는 건데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숨진 20대 남성이 이전에도 여중생 성범죄로 복역을 했지만 전자발찌는 부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기대한다며 내린 판단이었지만 실상은 또 다른 참극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뒤 모텔에서 추락해 숨진 20대 남성.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우 14살 여중생을 SNS로 깨어내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처벌을 받은 겁니다. 당시 검찰은 이 남성이 청소년 시절인 2016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수준이 감지되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6개월 전 출소한 이 남성은 과거와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나이대의 여중생에게 접근했고 결국 창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이 사건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출소 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윗집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몸을 숨기자 차로 돌진해 문을 부수고 흉기를 다시 휘둘렀던 아주 잔혹한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갑니다. 그제 윗집에 사는 이웃주민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단은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주민이 난방 분배기 공사를 시작하자 남성이 윗집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집에서 관리사무소로 도망친 피해 주민을 끝까지 뒤쫓아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건물 입구 문을 잠그자 차로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과 지난달에도 소음 문제로 서로를 112에 신고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위원회를 열고 남성의 집을 다른 층으로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싸운 것밖에 없어. 동호수를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 안에 사단이 난 거예요. 경찰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눈도 많이 오고 요 며칠 겨울답다 싶었는데 오늘은 날이 조금 또 풀렸죠. 큰 길만 보면 눈도 다 녹았거니 괜찮아 보여도요. 골목마다 아직 빙판길도 있고 또 얼음도 어니까 걸음 걸으실 때, 운전할 때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산 등산로에 모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른, 아이, 반려견까지. 매서운 겨울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산길을 걸으며 풀어봅니다. 약간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별로 안 추운데요? 약간 오르막길을 와서 그런지 지금 딱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딱 좋고. 어제까지는 영하였는데 오늘 낮에는 날씨가 이제 많이 풀린다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복장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오른 4.5도를 기록하며 강추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약한 비구름이 지나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최고 3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합니다. 낮 기온이 10도를 넘나들며 온화한 겨울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다만 낮 동안 녹았던 눈이 해가 지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지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비아디나 지리 같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K 자동차의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년간 내리막이었던 중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주행의 비결은 뭘까요?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한 도로 표지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중국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돼 있습니다. 다른 거리의 표지판을 살펴봐도 다 비슷합니다. 한국 기업만 무려 1000여 곳이 입주해 있어 중국 내 대표적인 친한 도시로 꼽히는 장쑤성 옌청시의 모습입니다. 옌청시를 대표하는 기업인 기아 공장에 가봤습니다. 굉음과 함께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찍어 누르고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차량 부품들을 조립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작업을 로봇이 담당하면서 1시간에 71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의 80%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의 약진으로 중국 내수시장 경쟁이 버거운 상황에서 수출로 방향을 튼 건데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연간 15만 대까지 줄어든 생산량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크게 반등한 뒤 올해 25만 대로 더 늘어난 겁니다. 내수 3회 수출 7 정도가 되겠지만 저희 기아 중국 공장에서는 수출이 80, 내수가 20 정도의 규모로.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은 바로 협업입니다. 기아 공장 바로 옆에는 현대모비스 공장이 있는데 차량 생산이 시작되는 동시에 모듈도 생산에 들어가면서 시간을 크게 아끼고 있습니다. 800m 떨어진 두 공장을 연결하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덕분에 이 두 곳은 마치 하나의 공장처럼 운영됩니다. 외국차의 무덤이 된 중국 시장에서 수출과 협업을 통해 역주행에 성공한 K자동차.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는 격언을 몸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옌청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새 국가 안보 전략에 북한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대신 중국 견제와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미국의 달라진 우선순위가 공식화됐다는 평가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 문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이후 3년 만에 작성된 이번 문서에는 중국 견제와 대만 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담겼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통해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규슈부터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o that cooperation will be tight. Utilization of that submarine for counter China, I think is a natural expectation. 동맹국들이 대중 견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확인한 셈인데 미국은 이 같은 업무가 미국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포기하거나 또는 방기할 생각이 없음을 주변 동맹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거다.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가 담긴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안보 전략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했던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공식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요구사항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넷플릭스가 102년의 역사를 가진 영화사 워너브러더스를 106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됐는데 소비자들이 겪을 변화들을 예상해봤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102년 역사의 영화사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보유한 할리우드의 터줏대감입니다.
현지 시각 5일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720억 달러, 우리 돈 10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I think Netflix is reacting to the changing marketplace for media and particularly for streaming. More and more it seems that companies need scale.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플랫폼 HBO Max 등의 사업 부문을 인수합니다. A lot of them were very happy because they will think that if HBO and Netflix, come together, there will be, one rather than two subscriptions. There will be, more shows in one place, and they would be very happy with that. 반대로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크게 올리거나 콘텐츠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I've had Netflix for a long time. I don't know, definitely over 5 years. The price has increased for sure. 미디어 업계를 주무르는 공룡 간의 인수합병이 성사되려면 각국의 까다로운 독과점 규제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진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고 우리끼리 하던 말이 지금은 전 세계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먹던 매운맛 라면, 또 우리가 일상처럼 바르던 화장품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짚어보는 두 번째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K식품과 뷰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불같이 매운맛이지만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습니다. BTS 정국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먹방 단골 소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지부진한 사업 성과에 2010년대 초반 매각설이 돌기도 했던 삼양식품. 다시 기사회생한 건 단연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열풍덕이었습니다. 매운 볶음면이 해외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수출 물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고 회사 전체 매출도 급상승했습니다. 2021년 6,400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조 7천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로 성장했습니다. 올 6월에는 한국 식품업계 최초로 시가총액 10조 원을 달성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삼양의 불닭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랑받으며 한국의 매운맛과 도전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면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한국의 미식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되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인 이곳은 방문객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미국은 물론 화장품 업계 강국인 유럽에서도 이제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한국을 찾을 정도입니다. 화장품 쇼핑 성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10명 중 8명은 CJ 올리브영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ve shopped Korean beauty products for almost 10 years. More options than back home in the States.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1호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라면 기업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뷰티 기업.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걸 증명하며 브랜드 K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로는 1에서 3cm의 무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수도권에 1cm 안팎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약하게 더 내리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내일은 큰 초이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온화한 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 오전 한때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기와 충청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중부지방은 서울이 3도로 출발해 한낮에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와 대구가 15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과 비슷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엔 충남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네, 날이 많이 찹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편하게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